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편성표를 보면 이상할 정도로 한 이름이 반복됩니다. 바로 영탁인데요. 개그 콘서트부터 다큐 내레이션, 연예대상 무대, MC, 그리고 앙코르 콘서트까지 영탁의 스케줄이 방송국 편성표라 불리는지. 이 질문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등장하는 방식이 단순히 많이 나온다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코미디 무대에서는 타이밍을 읽고 다큐에서는 감정을 들었다 놨다며 시상식 무대에서는 공연의 정점을 찍고 콘서트장에서는 관객을 일으켜 세운다. 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여러 분야를 건너뛰며 같은 속도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특히 연말은 모두가 바쁜 시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바쁜 사람의 범주를 아예 부숴버린다. 방송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 영탁의 연말 스케줄은 개인 일정이 아니라 편성표 같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방송국의 하루가 따라붙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건 개그 무대였다. 12월 중순 KBS 개그 콘서트 특집 무대에서 영탁은 특별 출연 가수의 위치를 단숨에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래 한 곡 부르고 박수 받는 방식이 아니다. 그는 코너 안으로 들어갔고 대본이 테두리 바깥으로 가볍게 튀어나왔다. 상황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말의 호흡을 끌어당기고 관객이 웃기 직전에 공기를 더 빵빵하게 부풀려 버렸다. 특히 부산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 순간에는 연기라기보다 체화에 가까운 질감이 남았다. 코미디 작가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다. 웃기려고 애쓰지 않는데 웃기는 사람. 억지로 웃음을 짜내지 않는데 장면을 먹어버리는 사람. 그런 유형의 출연자가 무대에 서면 제작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진다. 웃음이 터지는지 확인하려고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까지 무너질까 봐 긴장하게 된다. 영탁은 그 종류의 긴장을 만든다. 웃기려고 애쓰지 않는 게 더 무섭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건 개그를 가볍게 대충 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개그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정확한 폭발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개그 감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중에게 각인된 또 다른 얼굴이 이미 있었다. 드라마나 시리즈 속에서 말수는 적지만 눈빛으로 장면을 장악하는 인물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영탁의 웃음 뒤에 깔린 묵직한 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개그 무대에서 그가 캐릭터를 겹쳐 입는 순간 관객은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공유하는 재미를 경험한다. 웃음은 맥락에서 터진다. 영탁은 그 맥락을 알고 들어온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개그가 끝나도 여운이 남는다. 방금 저 장면 왜 이렇게 찰졌지? 하고 몇 번이고 되감게 만드는 타입이다. 그리고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영탁의 이름은 전혀 다른 장르의 화면에서 다시 울린다. 다큐멘터리다. 감정이 진하고 무게가 있는 다큐에서 내레이션은 사실상 작품의 심장이다. 과하면 감정을 강요하고 약하면 이야기가 쓸쓸하게 식는다. 그런데 영탁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는데도 사람을 붙잡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치 설명하려고 달려드는 목소리가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 느끼게끔 뒤에서 어깨를 살짝 받쳐주는 목소리다. 숨소리와 침묵의 길이까지 계산된 듯한 톤. 기록과 감정 사이의 간극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그 간극 자체를 화면의 감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가능하려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다큐 제작진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감정을 소리로 포장하지 않고 감정이 피어날 공간을 남겨주는 목소리. 그 공간에 시청자가 스스로 들어가게 만드는 목소리. 그래서 다큐 내레이션은 연기가 아니라 리듬이고 태도다. 영탁은 그 태도를 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한 사람의 연말이 아니다. 코미디와 다큐, 이 둘은 시청자층이 겹치기 어렵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기록의 감정을 찾는 사람들은 리모컨을 잡는 이유부터 다르다. 그런데 한 이름이 그 서로 다른 이유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방송가는 그 이름을 옵션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게 된다. 업계에서 떠도는 표현이 있다. 영탁은 장르를 넘나드는 게 아니라 장르의 중심을 옮긴다. 어디를 가든 중심에 서서 분위기를 새로 짠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말 방송은 감정과 웃음과 화려함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시청자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이다. 그래서 예능에서 진행을 맡는 사람은 목소리로 장르를 붙잡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와 공감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더 그렇다. 영탁이 MC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힘은 여기서 드러난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웃기려 들지 않고, 그냥 같은 눈높이에 서서 말을 건넨다. 설득은 훈계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연말에는 시청자가 특히 예민해진다. 자극적인 말투는 피로를 쌓고, 과장된 진행은 반감을 만든다. 영탁이 가진 편안한 톤은 이 시기에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방송가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안정감이라고 말한다. 영탁은 그 안정감을 화면에 깔아놓는다. 그래서 그가 나오는 장르가 달라도 시청자 반응에 결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숫자 이야기가 붙으면 분위기는 더 과열된다.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영탁이 등장한 방송 편성 시간을 합산하면 400분을 훌쩍 넘긴다는 식의 추산이 돌고 거의 7시간을 TV에서 본 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게스트로 잠깐 얼굴 비추는 시간이 아니라 장르가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중심축으로 반복해서 소환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어떤 방송 관계자는 가수 한 명이 이렇게 여러 포맷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유지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소문도 있다. 특히 개그 무대와 다큐에서 반응층이 크게 겹치지 않는데도 두 프로그램 모두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제작진에게는 거의 꿈 같은 그림이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의 효능이 올라간다. 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방송국은 확신이 서는 순간 그 사람에게 편성의 무게를 실어준다. 그게 바로 편성표 같은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진짜 원리다. 개인이 바빠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방송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영탁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개그에서 웃음을 만들고 다큐에서 신뢰를 만들고 연말 무대에서 존재감을 완성하고 진행에서 안정감을 깔고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최종 증명을 한다. 이 조합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멀티 스토리텔러 아티스트가 된다. 노래만 하는 가수도 아니고 말만 하는 진행자도 아니고 연기만 하는 배우도 아니다. 콘텐츠가 요구하는 에너지를 정확한 톤으로 조절하면서 장르별로 필요한 역할을 딱 맞춰 넣는 사람. 방송가가 가장 탐내는 유형. 그리고 2025년 연말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이름으로 영탁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연말의 끝에서 관객은 결국 마지막 장면을 본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라이브로 관객의 심장을 일으켜 세우는 가수 영탁. 개그도, 다큐도, 진행도, 시상식도 결국은 이 장면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한 전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흩어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연말 편성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이름으로 도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영탁은 연말을 바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연말 자체를 자기 무대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시 묻게 된다. 사람이 맞냐고. 그리고 또 웃으며 말한다. 맞다. 그런데 이 사람, 연말이 끝나도 멈출 것 같지가 않다고.